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방안을 놓고 전라북도와 도내대학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GM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설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기관장과 관련된 잡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단체장들의 네 사람 챙기기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아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모 원장은 채용비리 혐의 때문에 지난달 사표를 냈습니다. 처조카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이 하라고 하니까 지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1등으로 되었더라면 면접 점수를 약간 변경을 해야만 확실히 가능할 것 같다 보고를 했던 거고. 전북 연구원장 자리는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지난해 11월부터 5달째 공석입니다. 두 차례 공모를 내서 차기 원장을 선임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본인의 요청으로 취임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직무가 끝났었으니까요. 12월부터. 전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도 잡음이 생겨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시설관리공단과 전북개발공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그런 사람들이 단체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자치단체 출연기관장까지 포함시키는 후속 고반도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서울시립대는 남원에 의대를 포함한 분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빼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이 전북 몫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의장과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남원시장이 모인 자리에서도 합의된 사항입니다. 전북 몫으로 두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의장님도 딱 목 잘라서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광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관계기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도립남원의료원의 부속 병원화를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 또 서남권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 이상의 대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강하게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의과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립대는 남원의 의대와 농생명학과 분교를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자치단체 간 이해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 있는 곳은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서남대 편입학을 수용했지만 교육부는 회수를 전제로 한 한시적 배분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칫 헛물만 켠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오늘 군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번 대책이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때 발표한 대책과 큰 차이가 없고 실효성마저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군산에서 합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장과 특례보증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단기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하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각 부처가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으론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과감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분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하고 과학적인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중소기업들이 정말 좀 혜택을 받고 또 이번 대책 대부분이 지난해 발표한 것의 재탕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충분한 저기가 남아 있는 보정서가 남아 있는데도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여기 저기 신보에서 그 보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해주는 게 없습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릴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정부 발표는 오히려 실망감만 키웠습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라북도가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전기 상용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전진기지를 조성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와 동시에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도로 등은 미래형 자동차인 자율주행차 실험의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전기 상용차와 자율주행차의 생산 기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이 사업을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상화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 집중해서 얻어내자는 건데 그게 그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만드는 것을 가장 목표로 삼겠습니다. 송 지사는 이 같은 사업이 GM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가건 현재 있는 상태를 놓고 그 생산 라인을 바꾸건 글로벌 전진기지 안에 현재의 GM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GM 자동차 공장도 정상화 이상의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정부가 전라북도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의 기대를 관련 부처가 염두에 두라고 전했고 전북 경제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북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군산의 산업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기 상용차와 자율주행차 기지화는 중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당장 휘청이고 있는 군산의 산업 기반과 지역 경제가 버티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가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전주방송에서 제기한 전주시 국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와 이현웅 후보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JTB 전주방송은 전주시의 올해 국가 예산이 청주시의 절반 수준이며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이 리포트를 SNS에 올리고 전주시의 지난해 국가 예산이 2014년보다 2천억 원 넘게 감소해 전주경제의 숨통이 막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가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전주시의 전체 국가 예산 7,888억 원 가운데 70%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이었고 그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굵직한 국가 예산은 없었지만 신규 사업은 다수 발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역사 개선 사업이라든지 독립영화예지 그리고 탄소산산 유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전주 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들을 또 계속 발굴해야 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현웅 후보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을 전주시가 미리 발굴해 정부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사업 이후에 대체 국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가 예산이 청주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익산, 군산보다도 적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 예산 문제가 전주시장 선거의 초반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국가 예산의 범위, 규모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일찍 달아오른 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현직 교육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현 교육감에 나머지 후보들은 인물교체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의 판도는 1강 3중 3약으로 분류됩니다. 김성환 교육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거석, 이미영, 유광찬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7명의 출마로 타자구도가 형성되면서 현직 프리미엄과 고정 지지층을 가진 현 교육감이 유리한 상황. 따라서 도전자 입장인 나머지 후보들은 3선 저지 프레임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의 불통 이미지와 3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 거부감 등을 부각하며 인물 교체를 통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형성된 교체 심리가 다수 후보들의 출연으로 결집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고민입니다. 정당 공천이 없고 진보와 보수 대결이 약해진 교육감 선거는 누가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교육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공약들이 대부분이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김성환 교육체제 8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 교육감 후보들을 내놓은 정책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되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후보들 간의 연대 또는 단일화 여부. 김성환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한 뒤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거나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할 경우 단일화를 통한 3선 저지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일화 후보에게 교체 민심이 쏠릴 수도 있어 막판 교육감 선거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관심이 큰 도지사 선거조차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화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고 정의당은 권태영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도내 국회의석의 절반을 차지한 민주평화당은 아직 후보군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은 현재 당내 안팎의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여전히 출마를 고사하고 외부에서도 나서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해 일부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춘진 민주당 도지사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전북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춘진 예비 후보는 민선 6기 4년 내내 정부 예산 증가율에 비해 전라북도의 예산 증가율은 턱없이 낮았다며 이는 중앙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대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춘진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3선 의원과 상임위원장의 중앙 경력을 살려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복지 예산과 시 군관 균형 발전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투자금을 가져오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출까지 받게 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는 22살의 나이에 4,8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마케팅 회사에 지원했는데 회사가 매입할 부동산 상권에 투자하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기숙사를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서 휴가 같은 것도 직원들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다. 조건이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마다할 그런 게 없잖아요. 당장 돈이 없는 김 씨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고리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3살 박모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인 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구직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현장에는 사기 일당들이 사용했던 명함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마케팅 회사를 차려놨지만 실제 실적은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8명. 사기 일당은 이들에게서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뜯어냈지만 월급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그 사회 실정이 어두운 20대 사회초년생 여성 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임실 3.15 만세운동 99주년 기념행사가 임실군 청웅면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준순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과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고 학술 강연회에서는 이명화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과 최성미 임실문화원장 등이 참석해 3.15 만세운동의 의미 등을 되새겼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28, 군산 25.7, 전주 11.5mm 등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 동부 내륙 지역에는 한때 5mm의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 한낮 기온도 10도에서 13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